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그 종편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후속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했던 상황이라면 종편 재승인 심사를 그쵸. 했고 거기서 TV조선이 탈락 점수를 받았다. 네, 650점을 넘게 합격인데 650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네. 일단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그거를 방통위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게 확실한 것 중 하나가 지난주에 네. YTN과 연합뉴스 TV 재승인을 했어요, 방통위가. 네. 근데 심사를 같이 했어요. 같은 심사위원들이 아 그래요. 종편 3사와 보도 채널 2개사를 같이 심사를 해서 종편 및 보도 PP 심사였거든요. 네. 보도 근데- PP는 근데 발표를 했고. 그렇죠. 보도 채널만 발표를 했고 이상하게 종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네. 오늘 아침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거 보면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걸 추측할 수 있는 게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 재승인을 해주겠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 왜요? 아마 다음 주에 기사를 이렇게 쓸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재승인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방통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음. 의결 보류를 해야 돼요. 네. OBS가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의결 보류를 하고 재승인 거부 청문회를 한번 열어야 돼요. 법에 나와 있어요. 청문회를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해서 다시 전체회의에 올려서 승인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다음 주에 한다고 하면 다음 주가 24일 목요일에 전체회의를 한다는 의미인데 방통위원 3명의 임기가 26일에 끝나요. 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의결 보류를 해버리면 그 다음 절차들이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거를 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하게 방통위는 되는 상황인 유임 거죠? 조항이 없어서 임기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네. 게다가 다음 방통위원들 선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대선 전국이 돼버려서 그렇죠.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다시 왜냐면 여야가 바뀌기 때문에 추천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그쵸. 상황이 되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살려주겠다라는 신호일 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아마 음. 다음 주에 기사를 지면에 이렇게 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발등에 불이 굉장히 맞아요.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난리 났나요? TV조선? 이거 TV조선 출입이잖아요. 네. 어제 TV조선 사람들 만났는데요. 네. 이제 일선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간부급들은 지금 방통위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만나는 거죠. 미리 좀 네. 만나지. 이제 사실상 약간 로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만나서 이제 음. 읍소하는 거죠. 음. 봐달라고. 그리고 보도국장이 앵커들을 매일매일 불러서 회의를 하고 원래 삼진아웃제 같은 거 한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원아웃제로 바꿨대요. 아,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네, 자른다. 한 번 걸리면 패널이든 앵커든 진행자든. 네. 진행자든 아. 무조건 자르는 어. 걸로 해서 그렇군요. 내부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보 보고 이런 내용을 좀 보면 사실 네. 신문 출신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을 전혀 몰랐던 것 그쵸. 같아요. 아, 왜냐면 신문은 규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조항이 따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 자전거나 이런 뭐 경품에 대한 조항만 노무현 때 만들었던 거고. 아니 뭐 그런 거야 뭐 그냥. 네. 뭐 또 신문은 간단한 아무리 법들이니까. 보도 못하고 그래도 네, 허가를 없어지진 날릴 수는 않죠. 없죠. 근데 방송은 허가제니까. 정부가 허가를 해야 되고 정부의 자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되고 네.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이렇게 갑중갑인지 몰랐다. 아, 나는- 늘 내가 갑이다 보니 나의 갑이 누군지 몰랐다. 우리가 조선인데 이런 네.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들리는 얘기를 일단 종합해 보면 확인은 아직 좀 덜 된 사안이긴 한데 네. 방통위에 제시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근데 아 이게 정말. 네. 저번에 1차 청문회를 열었을 때 네.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방통위원들이 말로 하는 거 못 믿겠다. 서류로 다시 제출해라라고 해서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거론되는 내용을 보면 네. 그 하루에 보도 시사 프로그램을 2개 빼고 다 없애겠다. 오 진짜? 가 있고 그 일환으로 있고 그 다음이 네. 심의 논란이 됐던 모든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 오. 근데 이거는 TV조선 관계자도 이제 4월부터는 박종진 쇼를 비롯해서 네. 그 프로그램들을 없애겠다라고 이미 조항을 줘야 한 상태고 아 그래요. 네. 오. 4월부터는 아마 시사 토크 프로그램 3-4개가 아예 사라지는 게 네. 현실이 될 수 있을 거. 메인 뉴스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 그러지 것 마세요. 같아요. 저 TV조선이랑 친하단 말이에요. 아 난 안 친하니까. 그래서 방통위 관계자 얘기는 네. 그래서 어쨌건 재승인 이전과 이후의 종편이 확연하게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게 거는 게 나올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상황 파악이 되는 건 아마 아직 유력한 안이 1년 단위로 조건부를 걸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3년 내주되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하게 만들어서 네. 이행을 안 했으면 바로 날려버리는. 아웃시켜버리는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도 특정 채널을 없애서 뭐 언론
언론 탄압이나 이런 논란에 듣는 것보다는 정상 궤도 내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 야당이 뭐 원칙대로 심사를 해라 이런 방통위의 심사 결과를 밝혀라 네. 이런 식의 요구는 지금 하고 있긴 한데 폐지를 해라라는 말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지난달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을 인터뷰할 때도 이미 생긴 기관을 어떻게 없애겠냐. 그쵸. 대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태도가 좀 변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청자들 그리고 뭐 저희 네. 미국의 청취자들 입장에서 TV조선이 정말 그동안 악행들을 정말 많이 그쵸. 해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차라리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거예요. 아 아마. 그리고 한혜 네. 선배도 있으니까 딱 잘 된 게 오늘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장성민의 이사탱크였는데요. 네. 이게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반 심의 문제만 지적했는데 네. 선거 기간이 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에 감점이 더 세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이때 장성민 앵커에 대한 제재가 되게 많았던 데다가 문제가 되는 출연진을 교체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는데 방통위 재승인 법상에는 네. 근데 장성민 앵커를 교체를 안 했던 거죠. TV조선 측에서. 그래서 그 점에서 감점이 되게 세게 돼서 결국 장성민의 이사탱크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 혹은 재승인 조건부의 핵심적인 원인이 됐다. 아, 라는 장성민이 해냈다. 그게 있고요. 제 후배들이 요즘 종편 모니터링 민원련 알바를 하는데 네. 지금 민원련 내에서는 그 얘기가 좀 도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됐다면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 네. 네. 그런 두려움도 있다고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 발표니까 아마 다음 주 전체 회의 하기 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나올 것 같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기사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가장 우려를 뭐 하신 게 이제 그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계시니까 물론 이제 그쵸, 뭐 맞아요. 뭐 거기서 어려운 막 문제긴 장난진 해요. 치는 사람들이야 뭐 네. 날라가도 상관없지만 그냥 뭐 계속 이제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도 꽤나 그쵸.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방송국이라는 게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쵸. 그래서 아예 그냥 TV조선의 조선을 그냥 박탈해 버리고 그냥 다른 그러니까 TV조선 채널의 노동자들은 계승을 하되 아니면 뭐 다른 컨소시엄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사업체를 구성한다던가 그런 괜찮네. 방법.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일단은 TV조선이 그대로 가져가고. 네, 왜냐면 이게 또 방송사도 있고 외주도 있고 네. 미디어 랩도 TV조선이 미디어 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 회사를 없애야 되는 거고 네. 거기다가 외주나 이런 일자리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 컨소시엄을 만들면 노동 그 이행이 잘 안 될 거예요.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거기까지는 잘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TV조선 측의 의지가 네. 뭐 살려달라는 의지가 요즘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왜냐면 OBS는 한번 봐줬거든요. 네. OBS는 물론 경영 위기 때문이긴 하지만 근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탈락을 시키는 게 좀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살려달라는 의지. 네. 뭐 어쨌거나 지금 TV조선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네. 2012년을 좀 복기를 해보면 네, 박근혜 불러다가 이제 앉혀놓고 이제 형광등 100개 아. 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이번 대선에 그런 장난질은 아마 칠 수가 없을 거다. 그쵸, 네. 맞아요. 근데 TV조선 내부에 저랑 소통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성향이 좀 그러신 분들인데 네. 어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정상에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오히려 이렇게 세게 쳐맞아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도 오히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네. 취조가 좀 잘했잖아요. 네. 근데 기자들은 엄청 좋아했대요. 아, 평기자들이 마음대로 아. 취재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소식도 하나 또 전해주시죠. 네, 이제 이명박근혜 시대가 저물게 돼서 네. 그동안에 좀 쌓여 있었던 언론 정상화 과제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작됐던 YTN, MBC, KBS, 종편 등의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 아 진짜 이거 이명박이 진짜 기억나시죠? 네, 대단했던 대단했죠. 네. 그쵸, 복귀를 좀 해보면 당선되자마자 했던 게 YTN의 구본홍 낙하산을 그쵸. 떨어뜨리고 KBS 정현주 사장을 끌어내리고 네. 그다음에 또 MBC 가서 김재철 체제를 만들고 해서 네. 한편으로는 또 신방 겸영 자체가 세계적으로 안 맞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편을 허가를 무리하게 해줬죠. 그쵸, 절차적인 문제도 투표가 분명히 막 2중 3중으로 하면서도 무리하게 종편을 날치기였죠, 날치기. 그쵸, 허가를 해준 그 결과 지금의 이 언론 지형이 만들어져서 물론 약간 결과적으로 모순되게 TV조선의 화력으로 무너진 점도 있겠지만 네. 혹은 JTBC라는 또 다른 결도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 장악의 과제들을 풀 건 풀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기사를 국장 대행이 주문을 해서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거 말씀 되게 많이 드렸는데 네. 이게 일단 바뀌긴 해야 돼요. 지금 이사를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 추천하는 MBC 이런
이런 구조, 7명, 4명의 KBS 구조는 절대 좋은 방송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비율을 조정하고 사장을 뽑을 때 3분의 2가 이사들의 3분의 2가 동의하게 만드는 특별수재를 만들고 하죠. 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만들자는 그런 이게 제일 법안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묶여 있냐면 이거를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에 여당 간사가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대출. 지금 네. 삼성동 팀이라고 해야 되나? 아 거긴가요? 네, 그 팀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에 들어있는 민경욱도 미방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완전 강효상도 미방이고. 맞습니다. 네. 다 삼성동 팀이죠. 그러네요. 네. 삼성동 팀 분들이 여기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절대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엊그젠가 강효상 의원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서 네. 웬일이야 하고 봤더니 발제가 정규제, 패널이 고영주, 이희노. 그래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 이걸 어떻게 한 자리 네. 있어서 저희 사진 기자 선배가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갈 정도로 네. 네, 그 정도로 좀 되게 화려한 그걸 자랑했는데 요즘은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루어지면 노영 방송이 되고 뭐 대한민국 적화가 될 거다라는 이런 결론이 이어지는데 그거는 절대 안 돼. 왜냐면 민주당이 우리 추천 목수 늘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집권하더라도 우리가 사장 뽑는 권한이랑 네, 이사를 그걸 줄이겠다는 포기하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는 좀 의문이고 지금 삼성동 팀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다행인 거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 상임위가 바뀌게 돼요. 왜냐면 정부 조직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 거기서 이제 다 그렇죠. 그 관리를 하니까 상임위가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그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거 왜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기타 등등 진짜. 저도 처음 기자가 돼서 국회 네. 가라길래 가서 딱 앉았는데 원자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방이 아닌가 싶어서 이 방이 아닌가? 딴 방에 내가 실수로 왔나? 원자력 중요하긴 하지만. 아니 네. 진짜 이게 원안위는 진짜 전문성이 필요한 가 그쵸. 네, 네. 원자력 되게 전문성도 필요하고 되게 어려운 분야잖아요. 근데 그렇죠. 막 보도자료 오는 거 보면 막 MBC 정상화를 말했던 사람이 다음 날 막 원자력 뭐 어쩌고저쩌고 천재인 것처럼.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이 상임위 그러니까 개편을 이거 갈라놔야 되는데. 다시 갈라야 되고 이 상임위 누가 만든 거예요? 박근혜가 미래부 만들면서 맞아요. 네, 네. 만들면서 그게 다 부처별로 상임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박근혜 감시가 실없네, 되니까. 진짜. 그 원래 기억하시겠지만 문방이었죠. 옛날에 네. 그 이명박 때는 그때 날치기 할 때도 문방이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신문 영역에 있는 문화랑 방송을 신문 방송을 하나의 상임위에 넣어놓죠 보통 미디어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은 신문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고 방송은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합치지 않으면 언론 규제도 못 만들고 좀 그런 모순이 있는데다가 다행히도 민주당이 만드는 아니지 이거 다시 합치는 아니에요. 미래부는 없애버리고. 미래부는 없애고. 네, 신문 방송을 통합하는 아니. 그냥 정체도 모르겠던데. 그렇죠. 네. 미래부는 결국 자기 정체도 못 찾다가 결국 폐지가 되게 되는 상황이고 미래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상임위가 없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신문이랑 합칠 거냐 말 거냐가 논의인 거고 상임위가 개편되면 상임위원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쪽이나 국민의당에서 끌어와서 지배구조 개선을 네. 추진해보자라는 좀 그런 의견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상임위가 갈라지면서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통과시킬 있겠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 지금은 상임위원장과 삼성동 팀에 있는 간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없애는 방법. 왜냐면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한쪽에서 막으면 절대 통과를 못 시키는 구조긴 해요. 음. 이거를 직권상정할 수도 없고. 네. 그런 점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이 이거고 또 유력 대선 후보들이 언론정합방지법 이 내용을 좀 공약화해줘서 힘을 주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조금 재밌는 건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면 이 법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왜냐면 절대 그렇겠죠. 불리한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유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단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아까도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말이 노영방송을 우려한다는 것처럼 노조를 우려하니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빼놓고 이 지배구조 개선부터 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거는 진짜 MBC 김재철 사장도 빨리 도입되기를 바랄 수도 있죠. 아 그쵸. 네. 자기 해임도 어려워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다음 상황을 좀 보면 근데 다만 MB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김장겸 사장을 뽑았어요. 네.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정윤주 사장 축출하듯이 그렇게 무리한 짓은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김장겸의 임기를 보장해줘야 되냐라는 논의도 있고 맞아요. MBC가 이미 장악이 돼 있고 심지어 탄핵 선고가 나온 그 날에 이근행 한학수 PD를 뉴미디어 팀으로 맞아. 보냈어요. 뉴미디어 개발팀인가? 네. 그러니까 제작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연구하는 맘만 그런 팀일 거예요. 네. 네. 근데 원래도 취재부서가 아니었는데 제작부서가 아니었는데 또 그날 바로 현업에서 배제를 시켜버린 네. 상징적이죠. 그냥 우린 너네 말 안 듣겠다. 음. 우리 마이웨이
가겠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방통위가 해결사로 나설 수 있는 좋은 건 아닌데 사실 어떤 게 있냐면요. MBC가 12월에 제어가를 받아야 돼요. 네. 참고로 MBC를 없애버린다. 종편은 재승인이고 지상파는 제허가거든요. 네. 아무튼 용어 차이가 약간 있긴 한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대영의 KBS도 12월에 제어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야당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이 갑자기 저번 7일에 돌연 공영방송은 무조건 제어가를 통과시켜줘야 되냐라고 담당 실무진에게 물어요. 맞는 말이죠. 무조건 통과는 아닙니다라고 답하니까 그렇죠. 공영방송은 역할을 제대로 해야 이유가 있는 건데 역할을 못하면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네. 다음 기수 방통위는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민주당이 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통위는 정부 여당 3, 야당 2 구도이기 때문에 근데 야당 2 구도도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 한 몫을 가져가면 4대1 구도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MBC한테 자 떨어뜨리진 않겠지만 너희도 재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부과할 수 있다라는 액션을 미리 좀 취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액션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로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이 요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을 다시 짚어보면 저번에 MBC 지난번 재허가 때는 노사관계 정상화를 네. 야당 의원들이 재승인 조건으로 요구했어요. 근데 여당이한테 밀리니까 권고 사항이 됐어요. 네. 이번 YTN 재승인 때는 노종면 등 해직 기자 복직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도 권고 사항이 되고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네. 야당 의원이 다수가 되면 이게 재승인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인 그럼 거고. 자연스럽게 복직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방통위원장한테 작년에 야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이정현 녹취록, 백종문 녹취록 사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한 적이 있는데 네. 누가 담당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조사도 여야의 의석이 바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진짜 그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정말 네. 국민들을 되게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조항들이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좀 그럴 수도 있고. 네. 이게 좋은 제도만은 아니긴 한데 네, 좋은 정부가 제도만은 언론을 아니죠, 이렇게 분명히. 허가를 해서 하는 네. 게 안 좋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뭐 적폐는 그렇죠. 일단 떨어내야 청산하기 되니까. 위해서는 MBC 재승인을 가지고 방통위가 까다롭게 굴면 네. 노조 탄압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기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종편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종편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특혜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 네. 아시겠지만 채널이 새로 생기면요. 네. 회사마다 다르지만 몇백 번대를 받아요. 케이블에 들어갈 때.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안 보니까 인기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종편은 10번대를 받았잖아요. 심지어 황금 채널이라고 불리는 지상파랑 케이블 가는 사이에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그렇죠. 뭐 이거- 자연스럽게 채널이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 외에도 광고 직접 영업이라고 해서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코바코나 이런 다른 랩을 통해서 여러 개 방송사가 한 개의 미디어 랩을 통해서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종편은 방송사 하나당 랩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광고 영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불균등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서 왜냐면 해결을 해야 이제 되는 뭐 거죠. 그 방송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니까 뭐 그쵸. 지역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소수를 다루는 방송도 굉장히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시청을 많이 안 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 부가 이제 그쵸. 공정하게 네.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KBS나 MBC는 광고를 사게 되면 네. 지역 방송이나 종교 방송, 네. 군소 채널을 광고 몫을 나눠줘요. 같이 거래를 해요. 근데 네. 종편은 자기만 사면 되니까 훨씬 더 그렇죠. 영업에서 유리한 게다가 이제 조선일보 끼고 광고 영업을 그쵸. 해봐요. 그게 그쵸. 네, 네. 엄청나겠죠. 신방 패키지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 신방 패키지. 그 실제로 A 코스 신문 일면 뭐 재밌다. 네, 그런 걸로. 정황인데 중앙일보는 메가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쵸. 신방 영화 광고까지 묶어서 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왜냐면 그쵸. 지금 CJ는 광고를 팔 때 TV랑 인터넷이랑 묶어서 팔더라고요. 네. 지상파는 그런 거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점 봤을 때 충분히 좀 그런 광고 영업에서 불균등한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네. 좀 문제가 있어서 JTBC가 잘하는 건 맞고 종편이라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거와 별개로 특혜를 받은 건 정상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대 청금 채널 배정 이거를 없애거나 네. 아까 말했던 광고 영업 문제 이런 거를 좀 처리를 하거나 또 이제 방송 발전 기금 안 내지 않았었나요? 아 그렇죠. 그거는 근데 올해부터는 내는 걸로 작년에 아, 예.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 내야 되는데 재작년부터 안 내고 작년까지도 안 내고 버티다가 네. 왜냐면 올해 흑자예요. 이건 빼박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기로 하는데 그 몇 억 안 돼요. 10억도 안 돼요 보면은. 아, 되게 네. 많이 감면을 해주는군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뭐 그런 그런데 이 종편들이 소속된 신문들은 네이버한테 방발기금 내라고. 왜냐면 너네가 장사해서 버는 돈 왜 안 쓰냐. 네이버가 방발기금을 내서 그 방발기금이 신문에게도 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네. 조중동과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조중동과 강효상.
그분은 그런 비아냥이 있죠. 네. 이분은 지역구가 조선일보다. 아. 민경호 의원은 지역구가 KBS다. 뭐 이런 비아냥이 있을 정도로. 삼성도 아니었어요, 둘 다? 최근 삼성으로 그쵸. 가신.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운 게 지금 정치적인 조건은 무조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한테 유리해요 과거보다는. 근데 그쵸. 지금까지 제가 뉴스를 보고 제가 있었던 이후부터 민주당의 변명은 그거예요. 우리가 의석이 적다, 힘이 없다, 야당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미디어법도 내주고 다 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변명이 절대 안 통하는 그쵸. 거죠. 의석도 훨씬 더 많아졌고 네. 국민이 그래서 뽑아준 거고 정권까지 잡게 되면 혹시 얘네가 마음이 바뀔까봐 좀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자기네도 또 방송을 장악하려는 욕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네가 만든 개혁안을 좀 바꾸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뭐 좀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어쨌거나 뭐 저쪽보다는 비교적 상식적인 그쵸. 집단이긴 하니까. 네. 네, 물론 그래서 약간 염려긴 한데 아무튼 뭐 집권을 하더라도 지금 이 말했던 개혁안들 네. 좀 잊지 않고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뭐 들더라고요. 어쨌건 언론 네, 정상화 빨리 시켜야죠. 뭐. 되게 세게 돼서 결국 장성민 이사탱크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 혹은 재승인 조건부의 핵심적인 원인이 됐다. 라는 장성민이 해냈다. 그게 있고요. 제 후배들이 요즘 종편 모니터링 민원련 알바를 하는데 네. 지금 민원련 내에서는 그 얘기가 좀 도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됐다면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 네. 네. 그런 두려움도 있다고 할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 발표니까 아마 다음 주 전체 회의 하기 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나올 것 같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기사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가장 우려를 뭐 하시는 게 이제 그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계시니까 물론 이제 뭐 맞아요. 뭐 거기서 막 문제긴 해요. 장난진 치는 사람들이야 뭐 네. 날라가도 상관없지만 그냥 뭐 계속 이제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도 꽤나 그쵸.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방송국이라는 게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TV조선의 조선을 그냥 박탈해 버리고 그냥 다른 그러니까 TV조선 채널의 노동자들은 계승을 하되 아니면 뭐 다른 컨소시엄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사업체를 구성한다던가 그런 괜찮네. 방법.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일단은 TV조선이 그대로 가져가고. 네, 왜냐면 이게 또 방송사도 있고 외주도 있고 네. 미디어 랩도 TV조선이 미디어 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 회사를 없애야 되는 거고 네. 거기다가 외주나 이런 일자리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 컨소시엄을 만들면 노동 그 이행이 잘 안 될 거예요.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거기까지는 잘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TV조선 측의 의지가 네. 살려달라는 의지가 요즘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왜냐면 OBS는 한번 봐줬거든요. 네. OBS는 물론 경영 위기 때문이긴 하지만 근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탈락을 시키는 게 좀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살려달라는 의지. 네. 뭐 어쨌거나 지금 TV조선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네. 2012년을 좀 복귀를 해보면 네, 박근혜 불러다가 이제 앉혀놓고 이제 형광등 100개 아. 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이번 대선에 그런 장난질은 아마 칠 수가 없을 거다. 그쵸, 네. 맞아요. 근데 TV조선 내 TV조선 관계자도 이제 4월부터는 박종진 쇼를 비롯해서 네. 그 프로그램들을 없애겠다라고 이미 조항을 한 상태고 아 그래요. 네, 4월부터는 아마 시사 토크 프로그램 3-4개가 아예 사라지는 게 네. 현실이 될 수 있을 거. 메인 뉴스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 그러지 것 마세요. 같아요. 저 TV조선이랑 친하단 말이에요. 아 난 안 친하니까. 그래서 방통위 관계자 얘기는 네. 그래서 어쨌건 재승인 이전과 이후의 종편이 확연하게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게 거는 게 나올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상황 파악이 되는 건 아마 아직 유력한 안이 1년 단위로 조건부를 걸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3년 내주되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하게 만들어서 네. 이행을 안 했으면 바로 날려버리는. 아웃시켜버리는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도 특정 채널을 없애서 뭐 여론의 언론 탄압이나 이런 논란에 듣는 것보다는 정상 궤도 내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 야당이 뭐 원칙대로 심사를 해라 이런 방통위의 심사 결과를 밝혀라 네. 이런 식의 요구는 지금 하고 있긴 한데 폐지를 해라라는 말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지난달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을 인터뷰할 때도 이미 생긴 기관을 어떻게 없애겠냐. 그쵸. 대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태도가 좀 변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청자들 그리고 뭐 저희 네. 미국의 청취자들 입장에서 TV조선이 정말 그동안 악행들을 정말 많이 그쵸. 해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차라리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거예요. 아 아마. 그리고 한희 네. 선배도 있으니까 딱 잘 된 게 오늘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장성민의 이사탱크였는데요. 네. 이게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반 심의 문제만 지적했는데 네. 선거 기간이 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음. 여기에 감점이 더 세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이때 장성민
앵커에 대한 제재가 되게 많았던 데다가 문제가 되는 출연진을 교체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는데 방통위 재승인 법상에는 네. 근데 장성민 앵커를 교체를 안 했던 거죠. TV조선 측에서. 그래서 그 점에서 감점이 되게 외부에 저랑 소통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성향이 좀 그러신 그렇죠, 분들인데 그렇죠. 네. 어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정상에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오히려 이렇게 세게 쳐맞아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도 오히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네. 취조가 좀 잘했잖아요. 네. 근데 기자들은 엄청 좋아했대요. 평기자들이 마음대로 취재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다른 소식도 하나 또 전해주시죠. 네, 이제 이명박근혜 시대가 저물게 돼서 네. 그동안에 좀 쌓여 있었던 언론 정상화 과제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작됐던 YTN, MBC, KBS, 종편 등의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 진짜 이거 이명박이 진짜 기억나시죠? 네, 대단했죠. 네. 그쵸, 복귀를 좀 해보면 당선되자마자 했던 게 YTN의 구본홍 낙하산을 그쵸. 떨어뜨리고 KBS 정현주 사장을 끌어내리고 네. 그다음에 또 MBC 가서 김재철 체제를 만들고 해서 네. 한편으로는 또 신방 겸영 자체가 세계적으로 안 맞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편을 무리하게 해줬죠. 그쵸, 절차적인 문제도 투표가 분명히 막 2중 3중으로 하면서도 무리하게 종편을 날치기였죠, 날치기. 그쵸, 허가를 해준 그 결과 지금의 이 언론 지형이 만들어져서 물론 약간 결과적으로 모순되게 TV조선의 화력으로 무너진 점도 있겠지만 네. 혹은 JTBC라는 또 다른 결도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 장악의 과제들을 풀 건 풀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기사를 국장 대행이 주문을 해서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거 말씀 되게 많이 드렸는데 네. 이게 일단 바뀌긴 해야 돼요. 지금 이사를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 추천하는 MBC 이런 구조, 7명, 4명의 KBS 구조는 절대 좋은 방송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그 종편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후속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지난번에 말씀했던 상황이라면 뭐 종편 재승인 심사를 그쵸. 했고 거기서 TV조선이 탈락 점수를 받았다. 네, 650점을 넘게 합격인데 650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네. 일단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그거를 방통위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게 확실한 것 중 하나가 지난주에 네. YTN과 연합뉴스 TV 재승인을 했어요, 방통위가. 네. 근데 심사를 같이 했어요. 같은 심사위원들이 그래요. 종편 3사와 보도 채널 2개사를 같이 심사를 해서 종편 및 보도 PP 심사였거든요. 네. 보도 근데 PP는 근데 발표를 했고. 그렇죠. 보도 채널만 발표를 했고 이상하게 종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네. 오늘 아침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거 보면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걸 추측할 수 있는 게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 재승인을 해주겠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아마 다음 주에 기사를 이렇게 쓸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재승인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방통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결 보류를 해야 돼요. 네. OBS가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의결 보류를 하고 재승인 거부 청문회를 한번 열어야 돼요. 법에 나와 있어요. 청문회를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해서 다시 전체회의에 올려서 승인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다음 주에 한다고 하면 다음 주가 24일 목요일에 전체회의를 한다는 의미인데 방통위원 3명의 임기가 26일에 끝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의결 보류를 해버리면 그 다음 절차들이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거를 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하게 방통위는 되는 상황인 유임 거죠? 조항이 없어서 임기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네. 게다가 다음 방통위원들 선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대선 전국이 돼버려서 그렇죠.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다시 왜냐면 여야가 바뀌기 때문에 추천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유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그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살려주겠다라는 신호일 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아마 아마 다음 주에 기사를 지면에 이렇게 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발등에 불이 굉장히 맞아요.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난리 났나요? TV조선? 이거 TV조선 출입이잖아요. 네. 어제 TV조선 사람들 만났는데요. 네. 이제 일선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간부급들은 지금 방통위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만나는 거죠. 미리 좀 네. 만나지. 이제 사실상
약간 로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만나서 이제 음. 읍소하는 거죠. 봐달라고. 그리고 보도국장이 앵커들을 매일매일 불러서 회의를 하고 원래 삼진아웃제 같은 거 한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원아웃제로 바꿨대요. 아,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네, 한 자른다. 번 걸리면 패널이든 앵커든 진행자든. 네, 네. 진행자들 아. 무조건 자르는 걸로 해서 그렇군요. 내부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보 보고 이런 내용을 좀 보면 사실 신문 출신이기 때문에 네.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을 전혀 몰랐던 것 그쵸. 같아요. 아, 왜냐면 신문은 규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조항이 따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 자전거나 이런 뭐 경품에 대한 조항만 노무현 때 만들었던 거고. 아니 뭐 그런 거야 뭐 그냥. 네. 뭐 그 신문은 간단한 아무리 법들이니까. 보도 못하고 그래도 네, 허가를 없어지진 날릴 수는 않죠. 없죠. 근데 방송은 허가제니까. 정부가 허가를 해야 되고 정부의 자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되고 네.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이렇게 갑중갑인지 몰랐다. 음. 나는 내가 갑이다 보니 그렇죠. 나의 갑이 누군지 몰랐다. 우리가 조선인데 이런 네.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들리는 얘기를 일단 종합해 보면 확인은 아직 좀 덜 된 사안이긴 한데 네. 방통위에 제시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근데 아, 이게 정말. 네. 저번에 1차 청문회를 열었을 때 네.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방통위원들이 말로 하는 거 못 믿겠다. 서류로 다시 제출해라라고 해서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거론되는 내용을 보면 네. 그 하루에 보도 시사 프로그램을 2개 빼고 다 없애겠다. 오, 진짜? 가 있고 그 일환으로 있고 그 다음이 네. 심의 논란이 됐던 모든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 오. 근데 이거는